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터 시황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섹터 시황 보기 전에 미국 섹터 시황하고의 어떤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라도 또 거래량도 좀 같이 좀 살펴보긴 봐야 돼요. 근데 우선은 이제 주제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의 sek터 시황 오늘 뭐가 좀 움직였냐면은 네, 자율주행, 반도체, 화장품 자율주행, 근데 뭐 자율주행이 올라갔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영향이 있었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징은 최근 테슬라에게 완전 자율주행 FSD로 알려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승인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테슬라도 올라갔죠. 네, 테슬라도 네, 여기에 5.08%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이 테슬라발로 해가지고 네,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뭐 라이콤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네. 라이콤이 28% 올라갔네요. 그랬고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 섹터도 좀 올라왔어요. 근데 반도체 섹터가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올라갔고 SK하이닉스도 좀 올라오고 DB하이텍도 올라오고 DB하이텍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고 하나 멀티레즈도 좀 올라오고 이게 근데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 아니 근데 오전장에는 좀 그래도 올라오긴 했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 마감 때쯤 되니까는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도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자율주행차, 반도체,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이런 말씀 우선 드려보고 근데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는 했지만은 좀 더 냉정하게 한국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냐? 네, 오늘 그 상승한 종목에서 코스피 쪽에 378개가 상승했고요. 499개, 약 500여 개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0.72% 상승했다고 하죠. 근데 코스피가 0.72% 상승했는데 오히려 하락한 종목 개수가 더 많습니다. 야, 0.72%면은 진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코스피인데 고가로는 그래도 1.03%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래도 뭐 석비랑 캔디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기는 캔들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하락한 종목 개수가 500개고 상승한 게 380여 개 되는 거니까 약 100여 개가 훨씬 넘죠. 120여 개가 더 하락 종목 개수가 많다는 거지. 지수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특정 종목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가는 종목만 같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보합이었습니다. 네, 0.00. 상승한 종목 개수는 626개가 상승했고요. 하락한 종목 개수는 935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래도 상승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개수가 몇 개가 더 많죠? 한 1500개죠. 상승한 종목 개수는 1000개. 그러니까 1000개가 상승했 1000개가 상승했고 하락한 것은 1500여 개. 뭐 이 정도 하락했어요. 지수는 약간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언밸런스합니다. 지수가 올라간 것이 좀 무의미할 정도로. 예.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종목으로 좀 쏠린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가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뿐인 거죠. 그래도 뭐 여기 삼성 여기 보이긴 하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전에도 보신 것처럼 가는 종목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고대역 메모리 HBM 관련된 종목 좀 올라오고 온디바스 AI 쪽 좀 올라오고 예, 뭐 반도체 소재, 반도체 뭐 장비 쪽, 제조 장비 이런 것들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나마 그나마 좀 반도체가 좀 주목받았다 이렇게 볼게. 근데 이거 반도체가 주목받은 이유는 뭐 설명해 드렸나요? 네, 미국의 마이크론과 대만의 TSMC의 그 주가가 좀 강한 좀 상승의 여력이 있었죠. 강하게 좀 올라간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노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이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부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이거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비교하기 전에 먼저 이것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반도체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올랐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반도체는 이제 성장주에 해당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좀 긍정적일 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수가 살짝 올라가긴 했죠. 근데 이게 지수가 올라간 게 지금 아예 올라간 건 맞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금 지수가 올라간 게 약간 좀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거든요. 예, 이건 이제 월별 거래량을 좀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의 그 지수 월별 거래량을 살펴봤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나스닥의 월별 거래량은 이게 같아요. 이게 수준이 같다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갔냐면 이제 1억 3,300만 주에서 1억 3,200만 주로 거의 여기가 좀 비슷해요. 거래량 자체가. 이 거래량 딱 보이시죠? 최근에 거래량 증가한 것도 보이고. 이거 미국의 나스닥 지수예요. 이거 월로 본 거예요. 왜냐면 월로 봐야지 뭔가 딱 구분이 나오거든요. 일별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한국의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 살짝 올라가긴 했잖아요. 여기. 근데 거래량 봐보세요. 한국의 코스피의 거래량은 오히려 빠졌어요. 주가 저기 지수는 올라가는데 한국의 거래량 빠진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미국의 거래량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흐름으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미국의 그 주가는 올라가고요. 네, 한국의 주가 저기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서 올라가요. 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거래량 안 받쳐주면. 그래서 한국은 보시게 되면 2200만 주에서 700만 주로 줄어든 상태예요. 여기가 2200만 주에서 700만 주로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지수는 그래도 약간 비파동 주면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 추세는 비파동에서 상승 추세가 있는데 거래량이 하락 추세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지수는 약간에도 올라오긴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지.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야. 그나마 코스피가 올라오거든요. 그나마 저기 한국의 그 코스닥은 올라오지는 않죠.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받쳐주나요?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 상승 추세죠. 네, 이런 부분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좀 왜 말씀드리냐? 그 예전에 그 사건 아세요? 그 2차 전지 사태? 2차 전지 사태가 있었잖아. 무슨 사태가 있었냐? 예전에 2차 전지 사태가 어떤 사태가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거고 이때였나? 이날이었죠, 이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2차 전지가 쭉 시장에서 주목받았을 때요. 그리고 나서 주가 팍팍팍팍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빠져요. 근데 거래 대금이 요때 살짝 들어와요. 들어온 건지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리고 빠져버리죠. 툭 떨어져 버리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올라갔다가 팍팍팍 치면서 떨어지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튼간에 좀 거래량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어요. 네, 이 미국의 나스닥의 월별 거래량하고 한국 코스피 지수의 월별 거래량 좀 뭔가 이상 다른 면이 없잖아 있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잠깐만 체크해 드렸고 아 그리고 한국은 물론 이제 오늘 그래도 네, 반도체 섹터가 약간이라도 올라오긴 했잖아요.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에는 좀 가긴 갔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이 한국은 좀 시장에서 주목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하여튼 올라오긴 했어요. 반도체 쪽이.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올라오긴 했고 이건 미국발이죠. 테슬라발 올라온 거. 근데 화장품도
미국에서는 오늘 그 새벽에 메모리 반도체 쪽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그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좀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쪽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그 전기차가 오늘 새벽에 상승했죠. 많이 상승해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고 배터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그 FSD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네, 자율주행 섹터가 네,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그래도 몇몇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그 한국에 오늘 화장품 관련된 올라가잖아요. 근데 화장품 쪽도 좀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한데 근데 미국도 소비 섹터가 좀 올라온 건 있어요. 미국의 그 소비 섹터를 좀 볼까요? 지금 이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소비 섹터 여기죠. 아 지금 약간 바뀌었다. 그 새벽에는 이 에스더 로가 근데 이게 빠진 상태에서 살짝 올라간 거지.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겠다. 근데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한국은 네 이렇게 오늘 움직인 섹터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 뭐 거의 근데 약간은 그래도 영향을 주긴 하죠. 테슬라발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좀 한국에서 움직였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네, 미국은 그 마이크론발 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그 종목이 올라가 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해줬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좀 정리한다면은 네, 여기 이 코스피 거래량 월별 거래량 요거 지수는 그래도 반등해 주긴 하는지 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네, 미국의 나스닥의 월별 거래량은 네, 그래도 행보하죠. 줄어들지 않죠. 지수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보면 약간은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빠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체크해볼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로서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섹터 시장 좀 간략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통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네, 일로도 오세요. 같이 투자로도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